미주페이서 션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는 6월 24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눈높이를 충족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가에 선반영된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수치만으로는 발표 이후 뉴스에 파는 셀더 뉴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위험이 공존합니다.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주가를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며 그 중심에 $1000 돌파 기념 액면 분할 시나리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이 왜 불꽃 랠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정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액면 분할이 강력한 호재로 작용하는 내부 메커니즘입니다. 액면 분할한다 해도 기업의 본질적 가치나 내 자산의 총액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왜 월가는 이를 강력한 호재로 해석하며 실제로 발표 시 주가가 폭등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경영진의 바닥 가격 보증 수표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이사회와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향후 수분기 동안의 HBM 공급 계약 물량과 설비 투자 캐펙스 효율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부자들입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주당 $1000라는 상징적인 고지에 올랐을 때 액면 분할을 단행하는 것은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향후 일시적인 경기 변동이 오더라도 주가가 분할 전 기준 $1000 밑으로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내부적 확신이 섰음을 뜻합니다. 만약 다음 분기 실적이 꺾일 위험이 있다면 결코 이 카드를 꺼내지 못합니다. 즉 공시 자체가 시장에는 가장 강력한 향후 실적 우상향 보증서로 읽힙니다. 현재 마이크론의 주가는 환율 $1 1,500원 기준을 감안할 때 한 주당 약 150만 원이 육박합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거나 정기적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기에 재정적 심리적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가격대죠. 만약 10대1 액면 분할을 단행하여 주가를 $100 선 약 15만 원으로 낮춘다면 그간 높은 단가로 인해 매수를 망설였던 글로벌 리테일 즉 개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3. 주요 지수 편입 및 패시브 자금의 매수세 유입 메커니즘입니다.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우량주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닌 주가 가중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수 내 편입된 기업들의 주당 가격이 높을수록 지수에 미치는 가격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다우지수는 주당 가격이 너무 높은 기업, 예를 들어서 분할 전에 $1000 이상이라면 지수에 편입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한 기업의 주가 변동이 지수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시가총액이 기업 펀더멘털의 완벽함에도 주가가 너무 높아 다우지수에 들어가지 못했던 빅테크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통해 주당 가격을 $100에서 $300 선으로 조절하면 다우존스 지수 신규 편입 가능성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다우지수나 이를 추종하는 거대한 패시브 인덱스 펀드 ETF에 마이크론이 신규 편입되거나 비중이 조절될 경우 기계적으로 유입되는 패시브 자금의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주가를 장기적으로 부양하는 직접적인 엔진이 됩니다. 월가가 이렇게 마이크론의 액면 분할 가능성에 높은 무게를 두는 이유는 최근 나스닥, 엔비디아, 브로드컴, 테슬라의 훌륭한 과거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액면 분할이 이렇게 성공하기만 했을까요? 과거 실패 및 부작용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든 액면 분할이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기업의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시장의 하락 사이클 초입에서 단행된 분할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제너럴 일렉트릭의 사례입니다. 액면 분할과는 반대되는 액면 병합, 리버스 스플릿의 예인데요. GE가 과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동전주 수준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주식수를 줄이고 주당 가격을 강제로 높이는 액면 병합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본질적인 사업 구조조정과 실적 턴어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의 가격 조정은 시장에 오죽 주가가 안 오르면 편법을 쓰느냐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주었고 병합 이후에도 주가는 장기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가 조정 카드는 반드시 실적 우상향이라는 엔진이 결합되어야만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죠. 두 번째는 주가 하락 사이클의 초입에서의 분할 부작용입니다. 타이밍 미스의 사례인데요. 만약 기업이 고점에서 액면 분할을 단행했으나 직후 전방 산업의 수요 둔화 즉 피크아웃이나 거시경제 침체가 겹칠 경우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1000짜리 주식을 10대1로 쪼개서 $100로 만들었는데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도래해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 주가는 $50 선으로 주저앉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당 가격이 수십 달러 내 이하로 내려가면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나 연기금의 내부 포트폴리오 편입 제한 가이드라인에 걸립니다. 이건 기관 내부 규정상 강제 가이드라인은 아니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심리적 실무적으로 주가가 최소 $50 또는 $100 이상 유지를 해줘야지 호가가 너무 촘촘해져서 매매가 불편해지거나 금액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기관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현재 월가 투자은행 및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마이크론의 이번 6월 24일 액면 분할 단행 여부에 대한 시각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확률 분포와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기 분기 2월을 주장하는 신중론의 핵심 근거,
보수적인 투자은행들과 리서치 센터가 즉시 발표보다 하반기 2월에 무게를 조금 더 두는 이유는 기업의 의사결정의 안정성과 거시적 환경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이 주당 $1,000 고지를 밟고 역사적 신고가를 터치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죠. 앞서 성공 사례로 꼽힌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의 경우 주가가 4자릿수에 진입한 후 최소 1, 2분기 이상 해당 가격대에서 강력한 하반 경직성을 시장 데이터로 검증한 뒤 분할을 선언했습니다. 아직 $1,000 선에서의 박스권 공방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분석가들은 경영진이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한 분기 더 관망할 확률을 높게 봅니다. 설비 투자 확대와 현금 흐름의 우선순위. 현재 마이크론은 HBM3E 12단 양산 가속화 및 미국 내 신규 팹 증설을 위해 막대한 설비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메시지는 액면 분할 같은 주주 환원보다는 우리가 확보한 압도적인 AI 메모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재원을 어디에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메시지의 집중도를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발표 타이밍을 조율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매크로 변동성과 금리 타이밍 눈치 싸움.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변화에 따라 기술주 섹터 전반의 수급 변동성이 커진 상태죠. 기업이 액면 분할 카드를 꺼낼 때는 호재의 폭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선택합니다.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타임라인이 구체화되거나 시장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 약 4분기에 맞추는 것이 카드 본연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즉시 발표를 주장하는 낙관론의 핵심 근거도 살펴봐야겠죠. 완벽한 타이밍과 실적 자신감. 이미 마이크론의 2026년 HBM 공급 물량이 완판되었다는 펀더멘털적 확증이 있는 만큼 경영진이 실적 서프라이즈와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6월 24일이 시장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주장입니다. 다우지수 편입 모멘텀 조기 확보. 다우존스 지수 편입을 위한 주가 조건을 빠르게 충족시켜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을 조기에 견인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양방향 시나리오를 신중하고 냉정하게 체크해봐야겠죠. 이 액면 분할 시나리오가 성립되기 위한 핵심 리스크 조건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적 발표 당일까지 주가가 $1,000 선을 견고하게 지켜주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매크로 이슈나 단기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마이크론 주가가 실적 발표 전에 $900 중하반대로 밀려난다면 경영진 입장에서도 액면 분할 발표 명분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미국 증시의 법적 메커니즘상 한 번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공시된 액면 분할은 그 이후에 주가가 $900든 $500든 폭락하더라도 절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비율 10대 1이 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분할 후 주가는 효력 발생일 직전 가격에 연동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은 공시 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현재 주가가 $1,000 위에 안정적으로 단단히 안착했는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것입니다. 액면 분할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마이크론의 체력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일 텐데요. 실적 발표일의 가이던스 숫자와 함께 액면 분할 공시가 찍히는지 저와 함께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죠. 오늘 분석이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논쟁, 마이크론의 멀티플 얼마가 적정한가, 과거와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관해서 또 여러 월가의 주장들, 투자자로서 대응 시나리오 영상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채널 유지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